예, 그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동현 위원장님이 예. 공동선대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하셨습니다. 예. 이후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조동현 위원장님이 그 우주와 군사 분야 전문성도 있으시면서 또 여성인데다가 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거든요. 거기다가 30대 워킹맘.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민주당의 지향하는 바를 다 가지고 있으시면서 우리 예. 민주당이 취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군사 분야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 면에서 상징성성 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예. 전문성에 대해서 워낙 월등하셨으면 사실은 개인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타격이 좀 덜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은 좀 젊은 층이시다 보니까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 또 다른 인사들에 비해서 뭐 특출나게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고 그 외에 자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사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안타깝게 도중에 사퇴를 하게 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비난을 너무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조동현 위원장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다만 그냥 이론이 거론돼서 임명만 받으셨다가 스스로 사퇴를 하셨다는 거를 좀 그런 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 예. 자식들에게까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의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예. 저희 민주당과 다른 당과의 진영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우리 정당 발전과 정치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과장 의원. 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외부에서 영입을 하다 보니까 왜 검증을 제대로 잘 못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외부 인사에 대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외부 예. 인사라는 건 그야말로 모셔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모셔오는 분한테 그분이 있었던 것들을 삿사시 조사해서 검증하기는 어려운 자리거든요. 사적 영역까지 다 세세하게 조사할 수는 없죠. 사적인 영역을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의 정보를 얻기는 어렵고 청와대에서도 인사 문제가 있는 것처럼 청와대에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무보수 정당 봉사 활동에 다름없기 때문에 예. 모셔오는 분들에게 까지 이렇게 검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외부 인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한다면 부정적인 측면이 이런 검증을 잘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조동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생활 의혹 수준이고 사실관계가 사실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예.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은 있죠. 예. 본인이. 예. 사실 저희 층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을 솔직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성분들의 아무래도 기성세대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예. 좀 지장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너무 과하다. 사실 이 정도 사생활은 사실 예. 공적인 영역에서는 좀 고려를 안 하는 게 예. 사실 맞다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생각할 겁니다. 예. 조동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적인 말실수라든지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고 그 의혹도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후보 측 내지는 선대위 핵심 관계자 말을 통해서라도 사죄를 하는 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갑자기 또 지켜주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가 이렇게 일관성 없는 좀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함익병 씨라든지 아까 노재승 청년 같은 부분은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민간이셨을 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독재에 대해서 좀 잘 살 수만 있으면 왕정도 상관없다. 뭐 군대에 안 가니까 여성은 국민의 4분의 3 권리만 행사해야 된다. 또 노재승 위원장은 5.18이나 이승만, 박정희 관련된 막 다양한 언급들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왜곡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말들이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결부된 게 아닌가라는 국민적인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사례와는 다르게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던가 사죄를 해야 될 부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다행히 우리 청년 위원이신 박철용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도 전 국민의힘에서 약간의 희망을 봅니다. 저기 기성 정치인분들 예. 가셔서 이거 얼른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정체성으로 굳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민주당에서 중앙당은 아니고 우리 광주시당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고3 학생을 위촉을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정치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고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그런 주체로 여겨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면 이제 투표권도 있잖아요. 이제 투표권이 고3부터 이제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분들이 아무리 투표권이 있다 하더라도 전면에 나서는 게 우리나라 정서상 사실 좋지는 않다라고 기성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나설 수 있다 하더라도 고3이 이렇게 매스컴 앞에서 나와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용기를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예. 많이 고무적으로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선대위의 직책은 아니지만 연설에 나왔거든요. 그 남학생을 저도 봤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상대방 진영에 있더라도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응원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정당 안에서도 젊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너무 진영놀이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되시더니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그동안 없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 이거는 명백하게 말실수 하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